자, 이제 문화의 두 번째 시간,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문화 그러면 뭐 불교죠, 그죠?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발달할까? 통일물에 되면 불교는요, 학문적, 철학적 경향을 크게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앙의 종교에서 이 무렵이 되면 학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크게 강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승려는 바로 원효가 됩니다. 원효 그러면 화쟁 사상과 아미타 신앙이 명하죠. 화쟁 사상이라는 것은 쟁의를 화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은 교정의 여러 종파가 발달하게 되는데 서로 자기 종교가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와의 사상적인 대립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화쟁 사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렵의 교정은 교리 연구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리를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모처에다가 시주를 많이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우리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만 열심히 외면은 극락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사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불교를 믿게 되는 그런 불교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원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의상입니다. 의상은 중국을 유학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화엄 사상을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됩니다. 이 화엄종이라는 것은요, 여러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직후에 바로 신라 사회에 통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화엄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상은 또 부석사를 건립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사찰을 건립했던 또 하기도 하고 많은 또 제자를 양성했던 승려가 바로 또 의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무렵에 불교에서는 선종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선종은 교종과 다르게 신라만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천 수행을 통한 깨달음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종은 교리 연구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실천 수행을 통한 깨달음, 우리가 참선이라고 그러죠. 그걸 강조를 하면서 신라말의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크게 성장했던 것이 바로 선종이 됩니다. 이게 불교가 발달하면서요, 여러 사원이 축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라의 문화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불교와 관련되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 굉장히 많은 사원이 축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승탑, 승려들이 죽으면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거를 보관하는 묘탑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탑이 되는데, 그리고 승탑이 많이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승려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한 탑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무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알죠? 무구정광 대다량경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석굴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석굴사원이 이 석굴암입니다. 뭐 규모는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죠? 그러나 균형이라든가 조화 이거는 세계에서 어느 것도 따라올 수가 없죠. 석굴암이 가장 완벽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발견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목판 인쇄물입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이번에는 유학이 어떻게 발달하게 될까요? 유학을 발달하려고 그러면 학교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신문왕 때에 국학이라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논어나 효경 등을 가르치면서 유학을 크게 교육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학을 열심히 교육했는 얼마나 유학 성적이 뛰어나냐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합니다. 그게 바로 원성왕 때 나오게 되는 실시됐던 독서 상품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가지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되니까 그죠? 바로 통일신라에도 유학이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유명했던 우리 유학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수라는 사람입니다. 외교 문서 작성에 아주 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문무왕 무렵에 크게 활약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당나라에 가는 외교 문서를 거의 강수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 통일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강수가 썼던 외교 문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면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설총입니다. 설총은 원효 대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원효가 승려이지만은 바로 그 승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설총입니다.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자 글자가 없으니까 우리말을 바로 한자로 표기하게 되는 그런 쉽게 기록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두가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그래서 뭐 아직 어린 나이는 아니고 젊은 나이에 중국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유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나중에 중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응시하는 과거가 빈공과인데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급제를 해서 중국에서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높은 관직에 있었던 건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문장가로 뛰어난 역할을 했었는데 나중에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진성여왕 때가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사병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10조를 10가지의 아주 개혁하는 내용을 왕에게 올립니다. 그러나 그게 거절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저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지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바로 개원필경이라는 책을 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김대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진골 출신의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화랑색이라든가 고승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특히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이걸 크게 강조를 많이 했던 신라 문화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장을 했던 학자가 바로 김대문이라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의 문화입니다. 발해의 문화 특징은 고구려 문화를 토대로 해서 당문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또 말가리 토착 문화도 존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발해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해에는 또 불교도 발달하게 됩니다.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그게 유행을 해가지고 각지에 사원이 건립이 되고 지금 각지에 건립됐던 사원에 남아있던 뭐 석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탑 이런 것이 지금 또 좀 남아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발해에서 당연히 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통치 이념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학이 크게 발달했고요. 그리고 특히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자감을 설치합니다. 당나라에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본따서 주자감을 만들어서 귀족의 자제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해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유산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발해의 수도가 상경입니다. 이 상경은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건설했는데요. 이 상경은 원래부터 있던 도시에다가 뭐 궁궐을 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예 도시를 새롭게 만듭니다. 새로 만들어서 장안성을 본따서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바로 상경이 되는데 이것은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만드는 대표적인 그런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경에 있는 여러 가지 궁궐이라든가 사원에 있었던 벽돌,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귀화의 무늬 이런 것들은 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이 상경 안에 온돌 시설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거는 아마 전형적인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혜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인데요. 이런 거 한번 들어봤죠? 네, 바로 고구려의 무덤의 양식이죠.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또 모드림 천정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제의 무덤에 보면은 천정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하나씩 모를 이렇게 줄여나가게 됩니다. 이게 모드림 천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아주 전형적인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이런 몇 가지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발해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데 정효공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정효공주의 무덤은 이 무덤은 좀 다르게 정효공주의 동생인데 정효공주의 무덤은 당나라와 고구려 양식이 좀 혼합이 되는 그런 양식으로 있습니다. 무덤의 벽은 보면은 벽돌입니다. 이 벽돌은 중국의 양식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벽화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또 고구려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혼합이 됐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는 어땠을까요? 먼저 신라의 교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는 먼저 당나라와는 발해 건국 후부터 친선 관계가 크게 유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나당 전쟁 때문에 사이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발해가 건국되고부터는 서로가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당도 발해를 견제하고 신라도 발해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라는 친선 관계를 강화하면서 사신이나 유학생, 승려,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많은 교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와 일본은 교류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 일본은 백제를 또 하나의 백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망하자 신라와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8세기 이후가 되면은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신라의 배를 이용해가지고 당과 왕래했다는 기록이 납니다. 일본의 승려 중에 엔린이라는 승려가 있는데요. 이 승려는 장보고의 배를 통해가지고 당나라 갔다 왔다 하는 자기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발달하게 되는 그때 문화를 하쿠오 문화라고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삼국의 문화하고 지난 시간에 삼국의 문화와 가야 문화는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통일신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하게 된 일본의 문화를 하쿠오 문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와도 교류했다. 이게 뭐 교류했다기보다가 한 사람 해초입니다. 해초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지방의 풍물을 여러 가지를 자기가 보고 느끼고 또 생각했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오천축 국전이라는 것이 되죠. 이 책을 통해서 바로 인도라든가 중앙아시아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이 사진이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지만요, 왕오천축 국전이라는 그런 애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은 프랑스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왕오천축 국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발해의 대외 교류는 어떨까요? 발해는 당나라와는 문왕 이후에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었죠. 정치할 때 나왔었는데 무왕 때는 서로 막 대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무렵이 되면은 당이 발해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친선 관계를 맺고 서로 문물을 수용하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발해에서 유학생, 승려, 상인들이 당을 왕래하면서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해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과는 외교 관계를 맺어서 많은 문물을 교류하게 됩니다. 서로 지금은 이 당시에서는 신라를 견제해야 될 목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일본하고 발해하고 많은 또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라와는 어땠을까요? 신라와는 건국 초기는 대립을 하게 되면 당연하겠죠. 그죠? 신라도 그냥 반란 집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해가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자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문학 무렵이 되는데 그때부터 사신의 교환을 하면서 서로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발해의 대외 교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